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정호의 몸은 눈에 띄게 변했다. 체중이 더욱 줄어들어서 평소 입던 작업복이 헐렁해졌다. 벨트를 한 칸 더 조여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온몸이 무거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하지만 일은 계속 나가야 했다. 하윤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호 씨,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공사장에서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은 다녀왔잖아. 뭐라고 하던? 위염이래요. 약 먹고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일을 그만두게 될까봐 두려웠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속이 메스꺼웠고 조금만 먹어도 토할 것 같았다. 밥도 안 먹고 뭐해? 배가 안 고파서요? 그러다가 쓰러지겠어. 몸이 자본인데. 정호는 억지로라도 몇 숟가락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삼키기가 어려웠다. 오후 작업 중에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균형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잡아줘서 넘어지지는 않았다. 정호 씨, 괜찮아? 네, 잠깐 어지러워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 이 상태로 일하면 사고 날 수도 있어. 정호는 반대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깊숙이 들어가 보였다. 이런 모습을 하윤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토했다. 먹은 것이 거의 없어서 위액만 나왔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하윤이 들어왔다. 아빠, 왜 일찍 와 있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하윤은 아빠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말랐어요? 밥 잘 먹고 있어요? 정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요즘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잘 먹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기에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하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아빠가 할게. 안 돼요? 쉬고 계세요. 하윤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다 됐어요. 드세요. 라면 한 그릇이 식탁에 놓였다. 정호는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몇 젓가락 먹지 못하고 멈춰야 했다. 왜 안 드세요? 배가 좀 부르네. 몇 젓가락 안 먹었는데요? 하윤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호는 화장실에서 또 토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윤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 방으로 돌아가는데 하윤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금 토했죠?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 정말 위험이 맞아요? 그렇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아파요? 약도 먹고 있다면서요? 하윤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며칠 더 지켜보자.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더 악화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정호는 서랍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다. 언젠가는 하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 거울을 다시 봤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하윤이 알아차리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하윤은 알고 있었다.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위험이라고 했지만 위험으로 이렇게까지 야위고 아플 수는 없었다. 친구 엄마가 위험 때문에 병원에 다닐 때와는 전혀 달랐다. 아빠의 변화는 너무 명확했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말라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밤에는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이상해. 하윤은 친한 친구 민지에게 말했다. 어떻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위염이라고만 해. 근데 위염이 저렇게 심할 리 없잖아. 그럼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그래? 말해봤는데 괜찮다고만 해. 하유는 불안했다. 엄마를 잃은 지 겨우 6년. 아빠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하유는 결심했다. 아빠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다. 아빠는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정말 어떤 병원에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학원을 일찍 빠지고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아빠가 나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걸음걸이도 예전과 달랐다. 힘없고 느렸다. 버스를 타는 아빠를 따라 하윤도 버스에 올랐다. 뒷자리에 앉아서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많이 좁아진 것 같았다. 아빠가 내린 곳은 큰 종합병원이었다. 하윤은 멀찍이 따라가며 어느 과로 가는지 확인했다. 종양내과. 하윤은 그 글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양내과는 암 환자들이 가는 곳이었다. 하윤도 알고 있었다. 설마. 하윤은 몸이 떨렸다.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뜻인가?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건가? 아빠가 진료실에 들어간 후 하윤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다른 환자들을 보니 모두 비슷했다. 야위고 힘없어 보였다. 아빠와 똑같았다. 1시간 후 아빠가 진료실에서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의사와 나누는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았다. 아빠가 수납을 하고 약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항암제였을까? 하유는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빠를 따라가다가 하유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아빠. 정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윤아, 여기서 뭐해? 아빠를 따라왔어요?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따라와? 종양내과에 갔죠?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빠, 암이에요? 하윤아, 대답해주세요. 암이 맞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말해주세요. 하윤아, 제발.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마나 심해요? 정호는 딸의 눈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집에 가자. 제대로 얘기할게.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윤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정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위암이야?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기. 하윤이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했어. 하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펑펑 울기 시작했다. 왜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저 혼자 놔두고 갈 거면서? 하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혼자 아프고 계셨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호도 눈물이 났다. 딸 앞에서 우는 것은 순영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미안하다, 하윤아.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걱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하윤은 밤새 울었다. 아빠의 병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암 사기 6개월. 그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아빠를 봤다. 평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아빠, 일 안 가도 돼요? 괜찮다. 아직 할 수 있어. 몸이 안 좋은데 왜 무리해요? 하윤이 학비도 벌어야 하고. 하윤은 아빠의 말을 끊었다. 학비는 됐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호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남은 시간 동안 하윤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놔야 했다. 조금만 더 하자. 몸이 안 되면 그만둘게.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요. 응.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 하윤은 학원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다.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졌다. 저녁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다. 정호가 하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계란말이 만드는 법, 밥 짓는 요령. 이렇게 해야 타지 않아. 네, 알겠어요. 하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다. 아빠 없이도 혼자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갔다. 정호는 하윤에게 장 보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야채가 신선한지, 고기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런 건 엄마가 가르쳐 줘야 하는 건데. 정호가 미안해하자 하윤이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가 가르쳐 주면 돼요. 어느 날 저녁 하윤이 물었다. 아빠, 무서워요? 뭐가? 죽는 게.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섭지. 하지만 너를 두고 가는 게 더 무서워.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수 있어요. 알아. 넌 강한 아이니까. 하윤은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도 강해요. 엄마 없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정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하윤아, 아빠가 못다 해준 것들이 많아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대학 졸업하는 것도 못 볼 것 같고 결혼하는 것도. 아빠. 하윤이 아빠의 말을 끊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충분히 좋은 아빠였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하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엄마에 대한 추억, 미래에 대한 계획들. 아빠,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신랑에게 아빠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 네. 아빠가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호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얘기 해줄 거예요. 고마워, 하윤아. 아빠,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그날 밤 정호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드디어 딸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남은 시간이 짧더라도 이제는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